겨울은 죽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랭 질환으로 숨지는 사람 10명 중 9명이 65 이상입니다. 70대는 매년 12월 평소보다 13% 더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노인 사망률은 2.2% 올라갑니다. 최근 10년 폭염 일수는 그 이전 10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겨울도, 여름도. 이제 한국은 두 계절이 위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과 여름 사이엔 짧은 봄과 가을이 있을 뿐입니다. 생존해야 하는 계절이 1년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몸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은퇴자의 최소 생활비는 한 달 139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산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최소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돈은 한 달 197만 원. 최소 생활비로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격차를 메꿀 방법이 한국에는 없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라오스의 수도 위암자. 저는 이곳에 삽니다. 한 달 140만 원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원룸 아파트에 45만 원. 식비 38만 원. 교통 8만 원. 그리고 의료비 대비로 25만 원. 문화와 여가에 14만 원까지. 물론 이건 기준 모델이고 저는 이보다 훨씬 벌습니다. 이 동네가 익숙해진 뒤로는 황태호 2칸을 얻어서 하나는 살림방으로, 하나는 작업 공간으로 씁니다. 반값의 전기세,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 통신비까지 다 합쳐도 한 달 30만 원이 안 넘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달에 넉넉하게 잡아도 300만 깃 이내로 씁니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입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 김이나 미역, 다시마, 북어포 같은 건해산물은 구하기 어렵거나 비쌉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이런 것들과 짜장, 짬뽕 가루 같은 조미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혼자 다 버티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이곳, 양쪽의 네트워크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주거비, 식비를 아끼고 나면 남는 특별 지출은 각종 구독료와 통신비, 가끔 하는 외식비 정도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작업에 쓰는 도구값입니다. 외식도 저 혼자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밥을 사드리는 게 제 취미 생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밥이 목적이 아니라 수다 떨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라오스에서 차는 별개입니다. 자산이지 생활비가 아니니까요. 기름값, 소모품 교체, 정비 비용은 실제 지출이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먹지 않아 유흥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이 기준으로 삼는 모델도 140만 원입니다. 제가 실제로 살아본 숫자보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저보다 씀씀이가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절약하며 사는 셈입니다. 태국 일산 집안의 우돈판이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140만 원 기준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45만 원으로 잡고 의료비 대비를 30만 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태국은 병원 체계가 더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00면 황제처럼 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가보지 않은 곳이 오히려 적을 정도인데 그런 국가나 도시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최소 생활비였던 돈이 여기서는 콘도에 살면서 의료비 여유까지 챙기는 중상위권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돈의 쓰임새가 바뀌는 겁니다. 동남아 은퇴 이주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서 걸러집니다. 필리핀은 저렴하지만 치안이 불안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안전하지만 은퇴 비자에만 최소 2억 원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습하고 캄보디아는 범죄단지 문제로 심각합니다. 치앙마이는 거의 완벽하지만 화정과 농장 조성으로 인한 연무 때문에 2월부터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이 채널이 계획하는 4개월 장기 체류와 정확히 겹칩니다. 나우스와 이사는 이 결함들 중 어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우스와 이사는 원래 하나의 문명권이었습니다. 난상 왕국의 후예로 언어도 사실상 통하고 불교 신앙도 음식도 생활의 리듬도 같습니다. 국경은 근대에 와서 그어진 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암잔에서 오돈판이로 넘어가는 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옮겨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비자도 이미 이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태국에서 90일, 라오스에서 30일의 무비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더하면 120일. 이 채널이 제한하는 겨울 체류 기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이민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민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한국의 집도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낭만만으로 뛰어들기엔 너무 큰 도박입니다. 반대로 한 달 살기는 부담은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한 달로는 4개월짜리 겨울도 무더운 여름 2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낙굴남 채널 해주자 카테고리에서 제안하는 건 그 사이에 있는 세 번째 길입니다. 해주자. 해외 거주자의 줄임말입니다. 서양에는 이미 이런 삶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익스파. 본국과의 연결을 유지한 채 해외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롱스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만큼 먼저 동남아로 나갔습니다. 태국이 2001년에 롱스테이 법을 만들고 말레이시아가 2003년부터 은퇴자 전용 비자를 운영한 것도 그 수요를 조찰한 결과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삶을 가리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해주자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한국의 집도, 연금도, 건강보험도 그대로 둔 채 위험한 계절에만 옮겨 사는 삶. 그게 해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우스와 이사는 돈을 쓰러 오는 곳입니다. 돈 벌겠다는 분은 해주자 카테고리 출입 금지입니다. 한 달 살기가 실패했다는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행이니까요. 해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이 아니라 반복되는 한 달 살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다음 겨울엔 안 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이민은 위험을 없애는 대신 돌아갈 길을 없앱니다. 해주자 생활을 이틀 정도는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달 살기는 애초에 프리랜서를 위한 짧은 경험일 뿐이라 칼바람 부는 겨울과 찜통 더위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해주자만이 위험은 없애고 돌아갈 길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습니다.
계절마다 도시를 옮겨 다니는 삶 자체가 여행입니다. 박스 잉글의 볼러벤 고어는 저지대보다 10도가 낮습니다. 더운 날은 40분이면 그 시원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우어를 익히는 일은 그 자체로 은퇴 후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태국어와 뿌리가 같아서 나우어를 배우면 발은 하나도 쉬워집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계절을 피한다는 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생명 연장입니다. 1, 2년 이렇게 살아보고 나면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계속 계절을 옮겨 다니며 살아도 되고 원한다면 그때 더 깊은 정착을 고민해도 됩니다. 해주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영짤에 삽니다. 2008년 가을 처음 인도차이나에 발을 디뎠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떠돌며 정착지를 찾다가 2012년 1월 5일 라오스에 입국한 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동남아에서만 18년, 올해로 해주자로서 성년을 맞습니다. 그중 라오스에서는 만 14년 하고도 7달째입니다. 그 시간 동안 겪은 것들에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그대로 버티다가 위험한 계절을 2번 더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된 절차로 손해 볼 것 없이 그 혹독한 계절을 피하는 방식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관점과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